스카이어 슬프 타임즈 2023년 11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래매요. 장사 속으로 만들어낸 거긴 합니다만은 뭐 이 숫자가 주는 어떤 그 어떤 수비적이라는 비유 그런 표현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배경 화면은 영도 카페 신기산업 옥상에서 보이는 부산항 경치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이런 데 가서 커피 한 잔 신겨 놓고 신기산업 어떤 그 건물에 있는 그 옥상에 카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부산항이 전반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소인 것 같네요. 글로벌리스트의 영린을 건드린 북한 마약이라고 목로 방송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두고서 개인적인 근거가 아니고 이미 다 나와 있는 뉴스나 이런 것을 흩어져 있는 어떤 그 단서, 첩보들을 모아서 정보로 만들어내는 이 사람의 그 능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프레펀, 기축통화, 무역 거점 항로 이런 거 건드리면은 죽음이다. 핵심을 건드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 중에 하나가 마약인데 북한이 여기에 빨대를 꽂았다. 그래서 말년이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 같아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다 이거예요. 오래 가면 북한 재미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마약 유통에서 다들 이 마약 사범자들한테 이제 그 추궁을 해보면은 에, 마약 구매처가 여기 이게 병원을 통해서랍니다. 그리고 친구, 연인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SNS, 유흥업소 뭐 이렇게 이런 데가 있는데 다크 앱 이런 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성균 뭐 이런 거는 유흥업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더 문제는 병원을 통한 이거다 이게요. 그래서 연예인 마약 제공 의사 운영병원서 마약류 과다 처방 경고 2번 받고도 그래서 그 공공의료는 포폴 과다 투약 한 건, 그 다음에 XX 의료는 그 간단 시술에 포폴 처방 73건 했다. 이런 기사를 또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원, 아까 그 공공병원 뭐 이런 것들이 노조들이 또 운영하는 이재명이가 입원했던 그 그린인가요? 녹색병원 그게 이제 노조 애들이 운영하는 거라고 하죠. 그런 데서는 이제 만약에 그 병원 그런 데서도 결국 병원 노조들이 약을 판다. 그리고 다이어트 약에도 뭔가 그런 거 유사한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먹으면 시장길 모르기 때문에 정신이 멍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살을 뺀다. 북한산 마약이라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게 그런 게 많다. 문재인 정권 때 저는 자인이라고 안 쓰고 문재인이라고 씁니다. 트러블을 일으키는 인간이다 해서 문재인이라고 저는 쓰고 있다는 거. 적어도 이거는 스탠드업 코미디겠어요. 정권 내 급진적으로 성장했다. 북한산 버닝썬 사건 때 이 버닝썬 사건이 유가무가 됐습니다. 뭐 그냥 조사하다 만식으로 연예인 한 명인가 들어갔다가 최근에 다시 풀려났죠. 이게 무슨 지금 현재 야당 정치인들하고 뭔가 이게 있다 이렇게 지금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마약을 운반한다. 단동을 통해서 이제 마약 거래도 단동
시에서도 그렇고, 한국은 북한산 마약의 큰 고객이 됐다. 성남이 마약 유통의 장소로 활발하다. 아, 어마어마하게 이게 뭐라고 제가 그 여기 적어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음, 조선족 북한인 경우가 짙다. 저 신문을 그 말하자면 세탁해가지고 북한 간첩이 조선족인 양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공작을 하고 마약 이런 것도 유통을 하는데 움직인다. 그리고 진짜 조선족은 먹고 살기 바빠서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조선족은 그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간첩들이 매우 많이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뉴스 보도 제목에 시작은 외워버리로 했는데 현실은 북한에서도 마약 남용이 되고 있다. 북한도 뭐 지금 마약이 많이 퍼지고 있다. 그래서 같이 공멸하자는 얘기냐, 남북한이. 마약에 빠진 북한, 동네마다 얼음 파는 집, 이런 뉴스도 있었고, 간첩 쫓으니 마약 사범이 잡혔다. 북한산 마약 퍼졌나? 퍼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전 정부서 마약 수사 검찰 선발 잘라. 그랬더니 민주당은 핑계가 가관이다라고 맞대응한 이런 뉴스가 올해 4월 달인가 뭐 있었다고 그래요. 서민층이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서민이 기득권이 아닌데도 말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기득권자인데 그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그래서 의외로 강남 좌파 애들이 많아요. 프랑스에서는 캐비어 좌파라고 얘기를 하죠. 김대중 키즈들은 금융업 하는 애들이 사장이 되어 갔다. 한국의 부자는 금융업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뭐 적당히 그 진단을 한 것인지 조금은 좀 공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 제조업이 무너진 이유, 그것도 금융업으로 다 그 부자들이 넘어가서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시중은행 금융업 뭐 이런 거 뭐 제2금융권 등등 제2금융권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이제 우리나라 게 아니죠. 외국계 잡은 거죠. 시중은행. 기업은행 빼고 네. 농협 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거 자금이 민주당으로 매우 많이 들어간다. 여기에 마약이 관련돼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얘기하면서 쭉 이렇게 흘러나온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은 민주당 애들이 뭔 돈이 있어서 저렇게 선거에 이기고 선거 자금 나눠주기 하고 송영길인가 이런 친구들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진짜 그거 진짜 궁금해요. 민주당이 왜 마약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가? 남현이 요즘 사건으로 덮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성균도 이재명 사건도 이 남현이가 뭐 사건에서 사기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것이 진짜 기획 뉴스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 자체도 지금 그 작용화된 언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로 도배해서 이재명 그 공판이나 재판이 꽤 이것저것 많은데 이성균도 살짝쿵 덮여지고 마약에 대해서 계속 좀 떠들다가 그래서 다른 이슈거리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희석이 되고 있는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수 단속 2021년까지 꽤 크게 올라갔는데 요거는 이제 2022년 7월까지 성적이니까 계속해서 우리나라 그 이 마약 밀수 단속에 걸리는 게 너무 안 걸리는 거 하면은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공산당의 마약 정체라는데 기억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정책. 냉전 때부터 소련이 했던 전술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노태우하고 그 전두환 정권 때 그 범죄와의 전쟁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적색 마약과의 전쟁에서 한국 마약의 정책과 반공주의 해서 1945년에서 1960년 15년 동안의 그 활동에 대해서 그 논문 제목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때 번제의 전쟁으로 사실 그때 많이 족쳤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소련 붕괴에 의해 말하자면은 그 마약 전술이 다시 부활을 했는데 소련 민영화가 돼가지고 러시아 마피아가 된다. 그래서 KGB 애들이 뭐 러시아 마피아가 돼 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탈리아 마피아 그 대부 유명한 영화가 있죠. 대부는 끝까지 마약을 손에 안 대려고 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탈리아 마피아는 짭도 못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그거 일반 근데 그 군 출신 같은 저기 KGB 애들이 러시아 마피아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 마피아를 CIA가 이제 말하자면 치기 시작하는 거죠. 프렌치 커넥션이라는 영화 속에도 하면서 이 마피아가 코르시카 마피아와 시칠리아 마피아, 레바논 마피아, 튀르키예 마피아 뭐 이런 게 있고 영화 대부에 나오는 마약 루트를 이 프렌치 커넥션에서 진 해커만이 조금 지금보다 젊었을 때 벌써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마약 공급도 이쪽에서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이 그 캄보디아하고 라오스 대폭격도 했었고 58만에 공습을 했다. 캄보디아 대폭격 이것도 했다. 그 베트남.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전 천전의 숨은 하나의 의도는 여기가 그 황금 뭐 삼각지대라고 해서 그 마약 재배를 하는 아주 좋은 풍토가 되는 땅이라고 그래요. 어, 로키 영화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군부들이 여길 장악하면서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뉴욕의 그 흑인 갱도 이쪽 지역에 있는 그 마약을 들여다가 성공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공습을 하고 뭐 그랬던 그런 것들이 결국 마약 루트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마약 이동 루트를 보면은 요거는 미얀마 같은데 미얀마에서 또 유통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유통되는 유럽으로 이런 거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막내딸이 레바논계 아프리카 재벌 후계자와 결혼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트럼프 자신은 리조트 인터내셔널 바지 사장 출신이다까지 소개를 하고 있고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건도 마약하고 무슨 화공약품이 폭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튼 그거하고도 뭔가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두 개의 큰 세력이 싸우고 있는 중이다. 마약 나발이 싸움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석유 이권과 마약 이권의 대립이 있는 것 같다. 음, 글로벌리스트 이권 두 개의 파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많은 게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마약 유통이 많아진 데가 이란, 터키, 러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국가. 그래서 반미 국가들이 지금 이제 작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보면은 미국 CIA가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면서 탈레반한테 정권을 다시 넘기면서 어, 옛날 탈레반이 아니고 미국 말 잘 듣는 탈레반을 만들어 가지고 철수를 해서 어,
그렇게 마약으로 이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카자흐스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 이 러시아 젊은 애들이 이 마약이 많이 유통이 돼 가지고 뭐 러시아의 앞날은 이제 끝났다. 마약이 너무 많이 유통이 돼 가지고 이런 얘기도 소개하고 있고요. 덧붙여 가지고 러시아 남자들이 보드카에다가 마약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또 일자리도 별로 없고 해서 러시아 여자들이 이 성비가 원래 또 안 좋은 데다가 자관 러시아 여자들이 자관 외국 사람들 특히 한국 남자들하고도 결혼을 하려고 무턱 애를 쓰고 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래는 그래서 없다.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필로폰이 아니고 펜타닐 원료를 생산하는 화학 공장이 중국에 있다는데 거꾸로 어, 이 아편 전쟁에 졌던 청나라의 그 아픔을 중국이 연전 복수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저것 안 되니까 이제 이 펜타닐 마약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침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 대원들 침투 당시 전투마약 복용했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 야쿠자가 또 괴멸이 됐는데 2014년 기득권 검은 세력을 거의 대부분 제거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 조총련이 북한산 마약을 일본에 팔았었고 그래서 그런 게 일본 내에서 일본 야쿠자들이 거의 괴멸이 됐기 때문에 현재 한국 제일교포 루트와 중국 루트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무지막지하게 한국의 소비시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북한의 핵 개발 자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북한이 뭔 돈으로 저렇게 핵 개발을 하느냐? 어디서 돈을 벌고 있느냐? 외화벌이를.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 북한인 것 같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한국 마약사범을 때려잡아야 한다. 이렇게 거기에 저는 공감합니다. 한국인의 정은 뜨거운 국물 문화에서 오는 것 아닐까.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들에게 반은 냉음료를 주고 반은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 후에 면접을 보았다고 한다. 면접 결과 따뜻한 음료를 마신 면접자들이 면접 대응을 훨씬 더 유하고 부드럽게 면접에 응했다고 한다. 술 해장에서도 우리는 뜨거운 해장국을 찾게 된다. 뜨거운 국과 탕, 음식 문화는 그래서 우리들의 정서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 서민적인 국을 찾는다면 시장 순대국밥도 그만이다. 서양 스테이크 고기를 라이프로 썰어 먹는 문화가 냉랭할 수밖에 없다. 일본 영화의 암살자로 코온 주인공이 뜨거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내용도 그렇다. 냉혈한들이 뜨거운 음식을 좋아할 리가 없다 이거죠.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속담에는 넌 국물도 없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물도 얻어먹지 못하는 인간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요거는 설렁탕, 양지머리라고 그러나요? 이것도 되게 많이 넣어준 거네. 막 한두 점 넣고서 좀 요즘 팝니다만, 이 깍두기도 좋지만은 또 배추김치 해서 곁들여 먹는 그것이 또 좋죠. 오늘 뭐 얘기를 천천히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걸렸는데 배속 보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역사 기록을 또 한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